제 육군사관학교 동기생 이용권 동기생인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령을 rep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이크하고 시스템도 내 친구한테서 빌려온 겁니다. 근데 그 이용권 동기생이 옛날에는 이제 명문고등학교였던 서울 4대 부고 총동문회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 생활이 어렵다고 어마어마한 거금의 군자금을 또 오늘 또 전달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울 4대 부고 동문회장이 저 열심히 하라고 돈도 줬지만 오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가 여기 오신 분들 많은데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옛날이니까 앞으로 이 오늘 4대 부고 성명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고등학교, 경복, 서울, 용산, 그 다음에 뭐 부산, 제일고등학교 해가지고 인류고등학교 모든 선배님들이 저희 성명서에 동참해 주셔야 믿습니다. 서울 4대 부고 총동문회장 성명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재원 박사께서 소개하신 내용 중에 저는 저 4대 부고 총동문회장이 아니고 그 안에 나라사랑 모임이라는 애국 단체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제대하고 처음인데 계속 사양하다가 오늘은 꼭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고유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표가 생긴 이래 어느 나라에서고 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투표일에는 술을 안 팝니다.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막걸리 선거라고 했습니다마는 미국은 막걸리가 아니라 위스키를 마시고 투표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에 있는 숫자보다 투표 지수가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고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배춧잎이다, 일장기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사실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국가 전체의 어떤 판도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장재원 박사께서 주장하는 이 대수의 원칙, 사실은 대수의 원칙은 일본 말이라고 그러고 큰 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은 가장 그 기초 공통 과목을 이수만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표본 집단이 크다면은 그 안에 표본 집단 전체의 평균값은 그 안에 작은 부분 집단의 평균값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안 맞느냐? 우리가 평소에 경험으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안 끊었습니다만 담배 피면은 폐암 잘 걸린다. 근데 몇몇 사람이 나 담배 50년 폈는데 안 걸렸어 그런다고 담배 펴도 폐암 안 걸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 일반적으로는 이 큰 수의 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이 원칙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맞지 않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밝혀봐야 되는 겁니다. 큰 수의 원칙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지금까지 큰 수의 원칙이 맞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통계 자료 가지고 그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의 기대 수명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다, 당신은
이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많이 내라. 당신은 오래 살 거니까 조금씩만 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수의 원칙을 당당하게 부정하는 게 어디냐? 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까지 갈 것도 없고 경찰이나 이 검사들이나 이걸 부정한다고 하면 참으로 무식한 소치거든요. 그걸 보다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술도 몇 잔 마시면서 울분을 토하고 하다가 오늘 저 장재원 박사께서 박지원 변호사하고 같이 담당 검사를 만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 검사에게 볼지 안 볼진 모르지만은 글을 하나 써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마다 그 학문을 받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긴 세월의 경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법칙에 많이 어긋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도 학자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경험에 비추어 혹은 직관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특정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추구하는데 검사들은 수사를 통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확률 통계에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이 클 경우에 이 표본 집단 혹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표본 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크게는 통계에 의존하는 국가 정책 결정에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좀 더 작게는 보험 등의 경제 활동에서 예측이 불가해짐으로써 사업 계획을 짤 수밖에 없고 주먹구구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이 큰 수의 법칙은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선거와 본투표의 정당별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큰 수의 법칙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거구에서 득표율의 차이가 큰 수의 법칙에 현저히 어긋날 정도로 많이 날 경우에 그 원인을 찾고자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확립된 법칙에 어긋나는 득표율 불일치의 원인을 찾고자 할 때 이때도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첫째, 큰 수의 법칙이 원래 틀린 법칙이다. 둘째, 해당 선거구의 그 주민들의 정신 상태가 영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런 통계 자료를 낼 만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셋째,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략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장재현 박사께서 생각하는 가설은 누군가 데이터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법칙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선관위의 서버를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이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연구란 것은 가설을 증명을 해야 성공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지만, 다시 말해서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데이터 조작이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가 되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성공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이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선관위의 서버에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큰 성과란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관위가 데이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만 데이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 선거라도 공명하게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서버의 포렌식 작업 없이는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없기에 장지현 박사와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검찰이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난무하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입법부와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김지훈 검사께서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한 철저한 수사로 부정선거에 대한 결론을 명쾌히 남김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초석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서울 사대부고 나라사랑 모임 회장 이형원. 감사합니다.